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선생님입니다. 오늘은 1차시 질병예방과관리단원에서 감염병에 걸리면 학교에 갈 수 없어요를 주제로 학습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최근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평소에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손 씻기도 철저히 하고 있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증을 일으켜 여러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 감염병의 예방 방법과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방법과 감염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봅시다. 감염병의 예방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게요. 갑자기 눈이 가렵거나 따가웠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눈병에 걸리면 눈이 빨개지거나 눈곱이 생기기도 해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학생이 유행성 각결막염을 진단받았어요. 이 경우에는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학생의 눈에 긁힌 상처가 발견되었어요. 이 경우에는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질병의 전파 가능성 때문이랍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감염병 중 하나로 병원체, 즉 병균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길 수 있는 병을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병원체라는 것은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이 병원체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병원소를 통해 여러 방법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병원소라는 것은 병원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앓고 있는 병이 나에게 옮겨질 때 내가 감염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을 소홀히 하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큰 유행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의심 환자를 찾아서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염병에 걸린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학교에서 알게 되면 담임 선생님께 알리고 일시적 관찰실 또는 보건실로 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항상 보건실로 갔어요.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시적 관찰실로, 그 외의 증상은 보건실로 가야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그 증상들을 알았다면 의료기관에 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의 경우 선별진료소에 가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단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감염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진찰하고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없는 질병인지 감염병인지 확인을 해 주실 거예요. 3단계. 감염병을 진단받았거나 감염병이 의심이 되면 학교에서는 모든 법정 감염병과 파급 우려가 큰 유행성 각 결막염, 그 외에 교장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에 한하여 등교 중지를 명하게 됩니다. 등교 중지 기간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로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증을 진단받게 된다면 보건당국의 격리 해제 통보를 받기 전까지 등교 중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염병에 의한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적용해 봅시다. 상황 1. 밤새 열이 나고 온 몸이 아팠어요. 침도 삼키기 힘들었죠. 거울을 봤더니 귀 밑에서부터 목까지 부어올라 있었어요. 어떤 질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어린이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유행성 이하선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이 유행성 이하선염은 볼거리라고도 하며 침샘 중에 이하선의 종창을 증상으로 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감염병입니다. 잠복기는 2주에서 3주 정도이고 감염 시기는 이하선이 부어오르기 약 하루 이틀 전부터 사라진 후 3일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기는 증상이 없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숨어서 우리 몸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를 말해요. 주로 겨울이나 봄에 걸쳐 많이 발생하고 증상은 발열, 두통 등의 증상으로 시작해서 양쪽 귀 밑부분이 붓고 통증이 나타나는데 특히 음식을 씹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초기 감기 증상과 비슷하고 기침을 할 때 분비되는 가래나 침 등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학교에 가지 않고 휴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수건이나 소지품을 함께 쓰지 않도록 하고요. 손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질병에 걸리면 평생 면역이 된다니 다행이에요. 다음 상황입니다. 점심시간부터 열이 나고 온 몸이 가려웠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몸에 물집이 있네요. 거울을 들여다보니 얼굴에도 물집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 의심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수두를 의심할 수 있어요. 수두는 피부에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인 바이러스 감염병이에요. 발진이 있기 하루 전에 약간의 발열이 있고
잠복기는 2주 정도입니다. 원인균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피부로 감염이 됩니다. 피부 발진 및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며 흉터가 생길 수 있어 긁지 말아야 합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처럼 이 수두도 한번 앓고 나면 평생 면역이 됩니다. 수두의 감염력은 매우 강하므로 예방접종을 통해서 꼭 예방하도록 해요. 손을 흐르는 물,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은 기본이에요. 수두는 가피, 즉 딱지가 생기면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에 등교할 수 있어요. 교실에서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실을 소독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 상황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길에서 파는 닭꼬치를 사 먹었어요. 밤새 배가 아프더니 아침부터 피가 섞인 설사를 해요. 어떤 질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식중독을 의심할 수 있어요. 식중독은 음식과 손, 물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다양한데요. 그중 감염력이 강한 식중독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입니다.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바이러스성 식중독균이 세균성 식중독균보다 낮은 온도에서 더 잘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또한 겨울에는 개인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실내 활동이 많아져서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 감염되기 쉽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만 일어나지만 노로바이러스와 같이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변 등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평소 예방 방법은 음식과 물을 가열하여 먹어야 하고 춥다고 손 씻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식중독에 걸리면 일단 한두 끼는 굶고 이온 음료나 설탕을 넣은 음료를 섭취해 수분과 칼로리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가 나더라도 지사제를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요. 지사제는 설사를 막아주는 약인데 장 안에 있는 균이 다 배출되어야 식중독이 낫기 때문에 지사제를 쓰면 오히려 식중독균의 배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서 다양한 감염병 의심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감염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학교, 보건소 및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병균이 몸에 들어왔다고 모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개인의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나에게 적합한 운동, 올바른 손 씻기, 익힌 음식 먹기 등을 통해 튼튼한 몸을 만들도록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보건교육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의 습관화, 식사 시간 전에 손 씻기, 학교 내외 방역과 소독,
급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감염병 환자를 선별하여 관리하고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국가에서는 예상되는 감염병을 연구하고 예방 백신을 만들며 국가 간의 감염병이 이동되는 것을 차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홍보합니다.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좋겠네요. 잠깐! 생각 다지기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1번. 겨울철 독감을 예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예방 방법을 떠올려 봅시다. 2번. 여름에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손으로 눈을 비비면 감염될 수 있는 눈병은 무엇이 있을까요? 3번. 감염병에 의한 등교 중지 기간에 학원에 가도 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감염병의 개념을 알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해요. 다음 시간에는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